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안미정입니다. 나이는 30대이고 기혼이에요. 현재 임신 14주예요. 지난달까지 직장을 다녔지만 회사 사정상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아 퇴사했어요. 사장님께서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미정 씨 덕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 순산하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길 바래. 사장님은 송별회에서 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성대하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미정 씨 덕이 커. 만약 나중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작은 회사지만 여기서 열심히 일한 저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퇴사한 게 못마땅한 듯 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초대했어요. 너희들 어서 와. 엄마, 근데 왜 갑자기 집에 오라고 한 거야? 맛있는 케이크 가게를 찾았는데 다 같이 먹을까 싶어서 불렀어. 근데 며느리는 임신 중이라 안 먹을 것 같아서 며느리 거는 안 샀어. 괴롭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나도 그랬으니까 잘 알아. 같은 여자끼리 내 마음 알겠지? 시어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이 시어머니가 싫어요. 부잣집 막내딸이라 그런지 몸가짐과 말투는 우아하고 부드럽지만 버릇없이 자란 탓인지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 대한 악의를 숨기려 하지도 않아요. 여보, 케이크 좋아하잖아. 내 거 반 줄 테니까 먹을래? 아니야, 괜찮아. 나는 음료수만 먹을게. 사실 입덧도 가라앉고 단 것에 대한 욕구가 커졌지만 얼굴 붉히기 싫어서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며느라 회사 그만뒀다면서? 네. 작은 회사라 제가 돌아올 때까지 공석으로 두기 어렵다고 해서요. 아직 작은 회사는 현실이 이렇네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게 천만다행이었네. 이제부터는 하루가 여유롭겠네. 시어머니에게 있어서 남편은 인류 대기업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그 아들과 결혼한 제가 도둑고양이처럼 보였나 봐요. 결혼 인사로 처음 만났을 때도 왠지 모르게 째려보는 눈빛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듣던 대로 사람이 됨됨이가 된 것 같네. 앞으로 잘 지내보자. 라며 시아버지는 호의적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야? 친구 소개? 어떤 친구야? 학창시절 친구?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작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 아들과 어떻게 만나겠어. 인맥이 없었으면 인연도 없었겠네. 시어머니의 말끝마다 악의가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의 직장을 보고 친해진 게 아니에요. 친한 친구의 친구들과 다 같이 놀러 갔을 때 수줍음 많은 제가 좀처럼 어울리지 못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저를 챙겨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저는 남편의 밝고 명랑한 성격에 끌려서 사귀게 되었고 약 3년 정도 만났을 때 청혼을 받고 결혼을 한 거였어요. 결혼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남편은 느긋한 걸 좋아하는 우리답다. 며 둘이서 웃었어요. 그렇게 나름대로의 속도로 교제를 해온 것을 마치 돈 때문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저는 화가 났지만 시어머니 어렵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든 좋게 지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 사건을 계기로 저는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쉬는 날이지?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와.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2달이나 지났잖아. 차로 1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가끔은 얼굴도 좀 보고 해야지. 알겠어요. 지난달에는 깜빡했나 봐요. 집사람한테도 말해놓을게요. 뭐? 가뜩이나 임신 중이라 힘든데 물어보지도 않고 간다니.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결국 이렇다 할 변명거리를 찾지 못해 가기로 했어요. 어서 와. 오늘은 오랜만에 솜씨 발휘 좀 해봤어. 라며 활짝 웃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또 어떤 괴롭힘을 당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며느리 된장찌개는 양념을 조금 다르게 했어. 임산부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제 앞에 놓은 된장찌개에서는 조미료 범벅 맛이 났어요. 남편과 시아버지의 된장찌개에서는 깊은 향이 물씬 풍겼는데 말이죠. 아마도 일부러 제 된장찌개에만 조미료를 잔뜩 넣은 것 같았어요.
저는 맛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척 하면서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저를 괴롭히는 게 느껴져 화났어요. 이런 괴롭힘을 계속 당하면 마음고생도 해야 하고 그러면 뱃속의 아기에게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남편에게 자세한 이유는 생략하고 어머님과 당분간 거리를 두고 싶어? 라고 말했고 남편은 놀란 듯 했지만 별말 없이 제 말을 들어줬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운전을 못하기에 집에 들이닥치는 일은 없었어요. 대중교통도 있지만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을 불렀고 시간이 된다면 남편 혼자서 시댁에 가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큰 상자가 하나 왔어요. 열어보니 브랜드 아기 옷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어머, 이렇게나 많이 사주시다니. 너무 거리를 둔 게 죄송해지네. 그러나 저는 아기 옷을 펼쳐보고 깨달았어요. 이거 다 아들 옷 아니야? 내 뱃속의 아이는 딸이라고 진작 말했던 것 같은데. 까먹으신 건가? 아니면 뭘까? 저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일단 감사하단 말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아기 옷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나 봐요. 아들이 아니라 딸이에요. 알고 있어. 그건 둘째 거야. 네? 둘째 거라니. 무슨 말씀인가요? 너는 딸 하나만 낳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중에 시집 가버릴 여자아이가 아니라 데릴 이를 남자아이가 있어야 안심이 될 거 아니야. 이런 걸 꼭 말해줘야 하는 거야. 세상이 바뀌었는데 저런 말을 들을 줄이야. 저는 되받아칠 힘도 없었고 대화를 나눈다 해도 시어머니가 이해해 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상자를 그대로 다시 포장해서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차분하게 이야기할 자신이 없어서 일단 이 일은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엄마가 좀 와달라고 하네. 엄마한테 좀 가볼게. 방금 왔는데 지금 바로 가? 뭐, 내일 쉬는 날이니까. 오늘 밤은 거기서 자고 내일 낮쯤 돌아올게. 두 분 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걱정도 되고. 하루 자고 올게. 그래, 알겠어. 조심히 갔다 와. 두 분 다 나이가 있으시니 걱정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저녁 시간에 차로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오라고 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졌어요. 남편이 시댁에 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11시쯤에 잠들려고 누웠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한 건 시아버지였어요. 이런 시간에 전화 온 게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며느라. 사실은 방금 전에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어. 불길한 예감이 적중했어요. 집사람이 장 좀 봐달래서 나갔다가 무단횡단하려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대. 그걸 피하려다가 전봇대를 박았다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뼈가 몇 군데 부러져서 응급 수술을 해야 한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한마디에 일단 안심은 되었지만 두근거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일단은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런 한밤중에 퇴근한 아들을 불러서 장 봐달라고 하다니. 제 마음속에는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 병실 앞 의자에 앉아있던 시아버지는 저를 발견하고 일어났어요. 며느라,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다. 좀 있으면 수술 들어간다고 하네. 나는 이번 절차를 밟고 올게.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정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선 남편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남편은 아마 이 병실 안에 있을 거예요.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침대에 누워 눈 감고 있는 남편과 옆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가로막혔어요. 어머? 너 병실에서 기다릴 생각이야? 여기는 내가 있을 테니 너는 복도에서 기다리도록 해. 아들 보호자로 내가 있을 거니까 복도에서 기다릴 때도 바로 아픈 피해서 있어. 눈에 거슬리잖아?
너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니까.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아기가 물씬 풍겼어요. 아마도 제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걸 눈치챘던 모양이에요. 지난번 전화를 조용히 끄는 것도 자존심 강한 시어머니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남편의 수술이 끝나기 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배를 가만히 움켜쥐었어요. 초봄의 병원 복도는 추웠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남편의 병실에서 조금 떨어진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새 잠들었나 봐요. 정신을 차려보니 창밖은 밝아오고 있었어요. 아, 죄송해요. 이런 곳에서 잠이 들었네요. 남편이 입원 중인데 시어머니가 병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셔서 여기서 기다리다가 그만 잠들었나 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자세히 보니 제게 말을 건넨 사람은 중년의 간호사였어요. 간호사는 제 말을 듣고 얼굴색이 변했어요. 급에 임산부 맞으시죠? 믿을 수가 없네요. 남편분 성함이 뭐예요? 간호사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무언가를 확인했어요. 남편분 수술이 무사히 끝난 것 같네요. 지금은 잠시 다른 방에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병실로 올 거예요. 간호사의 말대로 5분 정도 지나자 남편은 병실 앞 복도에 나타났어요. 여보, 다행이야. 생각보다 많이 안 다쳐 보이네. 걱정시켜서 미안해. 언제부터 와 있었어? 지금 온 거야? 어제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남편은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이었어요. 아내분도 따라오세요. 병실로 갈게요. 저는 간호사와 남편과 함께 병실로 들어갔어요. 병실에는 시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이분 임산부인 것 같은데 복도 의자에 앉아서 하룻밤을 보낸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간호사가 시부모님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네. 며느리는 집에 돌아갔다고 들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시아버지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아버지의 물음에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임신해서 몸이 힘들 테니 돌아가는 게 좋다고 권유한 걸 며느리가 오해한 것 같아. 오해라니? 저는 어제 들은 대사를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어요. 거슬린다고 해도 저는 남편이 걱정되니 함께 기다리고 싶었어요. 애초에 시어머니가 밤에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제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당한 괴롭힘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진 거죠. 아내는 남의 집, 사람일 뿐이라며 그렇게 말했잖아요? 눈에 거슬리니까 병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저번에는 딸을 가졌는데 아들 옷을 보내서 다음에는 아들을 낳으라고. 왜 그렇게 저를 괴롭히시는 거죠?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그런 제 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어요. 엄마 이거 정말이야? 나는 아들 안 낳는 며느리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엄마가 남이라고 말하는 며느리는 나한테는 가족이야. 계속 이렇게 살게 놔둘 수 없어. 남편은 침대 위에서 팔만 뻗어 시어머니의 등을 밀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너 지금 마음에도 없는 사과하는 거잖아.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선 질질 끌어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여보,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미안해. 당신이 엄마와 거리를 두고 싶다고 했을 때 제대로 이유를 물어봤어야 했는데 앞으로 나도 엄마와 거리를 둘 거야. 괜찮아. 제대로 말 안 해준 내 탓도 있는 것 같아. 그 후 퇴원할 때까지 저는 아내로서 당당하게 남편의 병실을 드나들며 마음껏 병문안 올 수 있게 되었어요. 퇴원하자마자 우리는 이사를 했어요. 남편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선택했고, 새 주소는 시아버지에게만 알려주고 시어머니에게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앞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살 자신이 없다며 황혼 이혼을 하자 했지만 시어머니가 거부해서 현재 이혼 조정 중이라고 해요. 집에 놀러온 시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집사람이 가끔씩은 비열한 면이 있다는 걸 알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어. 이대로라면 며느리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괴롭힐 거야. 가족을 위해서라도 나부터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결정하셨군요. 근데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시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저에게 보낸 대량의 남자아이 옷값과 유명한 절에 가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기도한 비용 등 총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허락 없이 통장에서 인출했다고 해요. 아기 옷값, 기도비, 정상적이었다면 문제 없었겠지만 그게 괴롭히기 위한 거였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하네요. 어느 날 남편에게 절망에 빠진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들아, 엄마 좀 도와줄래? 아빠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말 좀 해줘. 평생 내조하고 살림하며 살았는데 인제 와서 이혼이라니. 미안하지만 아빠가 결정한 일에 간섭할 생각은 없어요.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차단했어요. 저한테도 전화가 걸려왔지만 당연히 받을 생각이 없었고 저도 차단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후 저는 예정일에 맞춰 딸을 출산했고 시아버지와 남편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니 진정한 행복이 느껴졌어요. 저는 어린 딸의 얼굴을 보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 아직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속삭여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